안녕하세요. INTJ 벼락여사입니다. 파락! 네.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INTJ에게는 이런 분은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의존적이신 분들. 음, 제가 우연히 같은 이제 센터에서 일하는 다른 프리랜서 강사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결혼하신 지 한 몇 년 안 되신 신혼이셨는데, 그전에 이제 눈인사만 하다가 우연히 커피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갑자기 이렇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낸 게 아무래도 그분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친언니가 집 근처에 사는데 휴일이나 휴가 때 언니랑 많이 놀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하고는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신랑은 주말 되면 막 누워만 있고 막 게임만 하고 나가지도 않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혼인데 왜 벌써부터 저렇게 이렇게 의욕이 없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되게 주도적이고 실천력도 좋고 그래 가지고 항상 이게 이렇게 준비를 쫙 해 놓고, 그러면 이 선생님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아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제가 그 부부의 세계에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밖에 사람은. 그러니까 고것만 들었을 때는 좀 '남편분이 좀 너무 무심하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뭐든지 원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남편은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안 놀고 싶어 하고 의욕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생님의 스타일 역시 이렇게 스스로는 절대 안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는 막 먼저 다 해 놓고 이분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언니하고는 되게 잘 맞는데, 이 남편분도 자발성과 의욕이 떨어지고, 뭐 과거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 선생님도 자발성과 의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자기가 먼저 절대 솔선하지 않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언니하고는 잘 맞는데 두 사람끼리는 서로 성향이 같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마음속에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해 주지 않는 한은 절대 가지 않는 그런 성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야기를 듣고, "아니 언니가 그나마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언니하고 놀러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게 더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가 가까이 사니까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언니가 없으면은 이제 둘이 어떻게 지지고 볶고라도 어떻게 할 텐데, 이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언니 찬스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가 살면서 서로 다른 점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맞닥뜨려서 그걸 해결하려는 그런 성향은 절대 아니신 거예요. 근데 그냥 피하거나 안 해 버리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약간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언니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풀겠죠. 언니한테 막 "아유 우리 신랑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접근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형제 자매가 너무 가까운 것이 결혼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예가 없냐?" 제가 아는 좋은 예도 있어요. 근데 좋은 예보다 나쁜 예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아니고요. 좀 그래서 너무 자주 모이고 그것이 가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되면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경제적 의존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INTJ들이 경제와는 좀 거리가 먼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돈 욕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 버는 실력이 또 부족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도 돈에 대해서 완전 무개념에 가깝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억지로 나이가 드니까 너무 제가 돈 무식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좀 경제관념을 키우려고 일부러 막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잘 되지가 않아요. INTJ들이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걸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경제에 꽝이구나.' 이런 거를 좀 일찍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관 형성 아니 경제관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관 형성에는 이제 성향뿐만 아니라 환경도 영향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성향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정말 저같이 경제관념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사실 돈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닌데 왜 조금 그런 시각이 있는가. 물론 INTJ라서 그렇겠죠? 물질이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욕심도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만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무제한적으로 자원이 주어지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제한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돈이나 뭐 이런 자원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나눠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가지면 결국은 또 못 갖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약간 공산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는 게 아니고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많이 가질수록,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저도 많이 갖고 싶죠. 많이 갖고 싶은데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참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 가지고 INTJ가 보기에는 돈이 인생에서 많이 너무 중요해.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이상으로 너무 원해. 이런 사람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산으로 들어가야죠. 그쵸? 제가 옛날에 아이스크림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30일 동안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제가 1,000원짜리 막 3개 콘 먹고 막 이런 거 88콘만 먹어도 맛있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것도 먹어봐라." 막 이렇게 주시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개 콘, 88콘 이런 거는 막 이제 성에 안 차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제가 막 아이스크림을 되게 즐겨 먹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그러니까 머리에 빨간불이 딱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걸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이렇게 불이 켜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 30일 콘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니. 나는 앞으로 이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아야지. 마트 아이스크림은 안 먹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서 좋은 것만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고급 아이스크림의 맛을 들이는 순간 제가 그전에 먹던 이제 뭐 88콘 뭐 3개 콘 이런 걸 먹으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 좋은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마트 아이스크림도 먹게 되잖아요. 돈이 꼭 있건 없건 떠나서. 근데 그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경고 같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피곤한 성격 아닌가요? INTJ 분들은 이제 공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사면서 일주일이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기분을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INTJ들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면은 좀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보시면 "예뻐요. 잘생겼어요." 혹은 뭐 "난 저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서 좋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그런 면 때문에 저 사람을 칭찬하고 막 칭송하고 이러는 건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돈이 많은 것을 자기가 기여를 한 게 아닌데 원래 그렇게 집이 돈이 많았던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거나 혹은 반대로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미움을 받아, 못생겨서 "너 왜 못생긴데 텔레비전 나와?" 만약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이런 나쁜 세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우린 실제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INTJ들은요, 거저 얻은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코웃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저 얻은 것을 칭송하는 사람도 좀 코웃음의 대상이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솔직히 코웃음이에요. 근데 아마 그분들은 저를 보면서 또 코웃음을 칠 거예요. 하나도 잘난 것도 없는 게 이제 이런 부모가 부자인 것도 능력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과거에 우리 아내분들이 지위가 상대적으로 혹은 여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가정을 꾸리고 양육하는 게 세상 무엇보다 귀중하고 책임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아무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무가치하게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가치 있게 여겨졌던 이유가 엄마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주부로만 있을 때는요. 과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여성들이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배우자를 원했어요. 왜냐면 생계다 보니까. 반면에 돈이 만약에 여자들이 많다. 그러면 자기한테 없는 좀 두뇌를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점에 이제 매력을 이렇게 느껴서 끌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통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머리가 있는 사람에게 끌리고 여기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약간 농담이긴 한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기를 바라는 어떤 기대 심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덤벙대. 그래서 좀 상대방이 좀 차분하면 끌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거꾸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저는 다 애교로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사랑에 저는 들어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가끔 좀 지나치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였는데 나는 뭐 배우자가 의사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꿈조차 꾸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INTJ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런 꿈도 안 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의사였으면 좋겠어. 누가 뭐였으면 좋겠어.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쪽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만약에 의사가 그렇게 좋으면 내가 노력해서 의사가 돼야지. 왜 의사 배우자를 얻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럼 포기해야죠. 전혀 없으면.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 그런 조건을 가진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의존성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경제적인 의존성,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힘에 대한 의존성이겠죠? 물론 뭐 내가 안 되는 건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를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여튼 조건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제 결혼을 결심하는 데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잖아요. 근데 꼭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랑도 순수한 사랑이 어딨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사람이 가진 거를 우선시하는 그런 분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조금 슬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결혼하고도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 찬스를 쓰는 것이 흔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무슨 이상한 게 아닌 게 됐어요. 왜냐? 부모의 도움 없이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어른들이 너무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경제적인 흐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완전 경제의 꽝이다 보니까 너무 정말 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INTJ들은 그래도 사용 가능한 이제 경제 찬스가 있다고 해도 가능하면 이제 쓰지 않고 싶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가능한 찬스가 있어. 그럼 써야죠. 쓰는 것을 뭐라고 하진 않지만 가능하면 주어진 예산에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그것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배우자 깜이라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어. 근데 다른 집 애들은 5개씩 학원을 보내. 우리 애는 5개 보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뭐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이제 자본을 좀 더 있었으면 좋아. 그래서 좀 부모 찬스 막 이런 걸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그 사람이 정말 그 부분 때문에 못하고 있다면, 근데 내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옛날 사람인지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공부든 뭐든 할 놈들만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들여서 학원을 다 보내죠. 요즘에 학원 다 보내고 과외 다 시켜도요. 항상 1등부터 꼴찌가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를 자꾸 공부를 시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학원을 안 보내서 실력이 뭐 좀 덜하다? 물론 알아요. 엄마의 능력이 요즘에는 아이의 성공에 뭐 이런 거라는 걸 듣기는 들었는데 5개를 못 보내서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 이건 약간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혹은 사업을 하는데 자본이 부족해도 저는 아이디어가 기발하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 돈이 엄청 많은 분들이 정말 자본만 믿고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아요. 아이디어 하나도 없이 그냥 돈만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가 가진 자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이든지 가능해요.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이를 성공시킬까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본이 없어서 시작을 못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저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이 중요하다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100분 활용할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여건에 무조건 만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발전이 없죠. 뭐 만족이 되지도 않는데 막 감사합니다 이런 거짓 감사가 아니고, 내가 그럼 이건 있고 이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먼저 이게 없어서 하는 이제 환경 탓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쉬워요. 예, 그게 훨씬 눈에 쉽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내 재능이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내가 못하는 것은 뭐지? 내가 그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해왔지? 그럼 어떻게 그걸 보충해서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하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적 맞죠? 네, 이상적으로 좀 들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절대 가족이 이렇게 굶어 죽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를 벌어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를 잘 알면, 네, 그렇게 해서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있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되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 의존성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